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대로 안 됩니다. 이 뜻대로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친구들 성장하는 모습, 저 성장하는 모습 할 수 있는 저 나이가 61살이니까 그걸 보았는데요. 초장기에 또 활약한 사람이 또 중간에 직장을 또 관두고 하면서 그렇게 말년이 또 안 좋은 친구도 많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인생은 이 삶의 기술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과 운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이 기거든요. 그리고 운이 운명인데, 운칠기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다 운입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그 결과치가 늘 마치 역사 삼각형 꼭지것처럼 완벽하게 운의 결과치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운이 없으면 그 사람 완성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61살 살아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61살인 제가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딸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애 키우고, 조금은 이렇게 직장의 어떤 능력치보다는 공무원처럼 조금은 그런 삶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약간 보수적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직장 말입니다. 그 직장은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 직장은 보수가 세지도 않아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린애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는 바로 운이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운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일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운입니다. 그 운은 그렇습니다. 운을 쌓이는 것은, 복을 쌓이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하면서 그 이웃을 도울 때 발생하는 그 이웃을 마음속에서 오는 고마운 그 에너지가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일정한 운을 갖고 태어날 겁니다. 그 운은 각자가 다르겠죠. 분명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각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나쁜 부모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부모라는 개념이 운이 있고 없고라고 한다 치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순간에 자신의 운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 태어나 보니 가족이 천지풍지 박살나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 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운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똑같은 출발선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어난 운과 성장하면서 운을 쌓아가는 운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결과적인 어떤 성취, 결과적인 운도 다릅니다. 태어날 때 부자 밑에 태어난 사람은 결과도 부자일까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결과도 가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야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운을 쌓지 못했다고 하면 태어난 그 결과치는 절대적으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과정 속에서 복을 쌓았다고 하면 결과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이라는 게 뭘까요? 무라일체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무라일체는 물이 우주고 나입니다. 우주와 나가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운이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우주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과 함께하면 주인은 함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는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듯이 우주와 함께하면 우주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도움은 바로 운입니다. 좀 적절한 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생 중에 둘째 동생이 있습니다. 그 둘째 동생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으므로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했고 나에게도 어머니 역할을 해준 우리 멋진 둘째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시집갈 때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애를 관찰했습니다. 둘째 동생도 50 중반 되는데 남편하고 잘 살고 있고 시댁도 잘 만나서 시댁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딸 둘이 낳았는데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공무원이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이때 선생이 된 딸과 공무원이 된 딸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자기 노력일까요? 내 동생이 엄마인 내 동생의 둘째 동생이 엄마인 그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복을 쌓았습니다. 모라일체로. 그 어려운 위기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은 안 좋고 그 모든 위기에 극복했죠. 같이 가족으로. 지금도 가족의 가까이서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고 있고요. 그러니 그 딸은 잘 된 겁니다. 우리 둘째 동생은 친정에서는 힘들었지만 좋은 시댁 부모를 만났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탄생시킨 좋은 딸들을 만나서 그 모두 복과 운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알게 되더라고요. 산다고 살았어요. 우린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복을 쌓으며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60까지는 살았는데 60이 끝나고 나서 저도 복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잘 못하거든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금전적 어떤 보상 효도를 했지만 함께하고 늘 아버지과 같은 공감되는 그런 효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에게 그 못할 만큼의 운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상들에게 잘한 만큼 가족 사이에서 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 둘째 동생은 시댁에서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고 그리고 둘째 동생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일남사녀거든요. 4명의 여동생 관계에서 엄마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서 우주는 그 여동생을 본 거죠. 그래, 우주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저 여동생을 도와주면 저 4명의 여동생은 그리고 아버지까지 편안하겠구나 해서 우주는 그 둘째 여동생의 복을 주었겠죠. 네, 이게
운 7, 기 3이 아니고 운 10이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저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못한 효를 잘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운에도 저희가 잘못한 그런 저의 운이 없으므로 또 자식들이 직장 잡는데도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은 각자의 복이 모여져서 가족이 복이 되고, 가족의 복은 가족 모두가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내와 저가 자식 둘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고 아내 복이 있고 그 자식 수로 쌓은 복이 가족에 모아진다고 하면 그건 운이 강한 운입니다. 그 운으로 가족들은 살아가겠죠. 참 중요합니다. 이 운은 어디서 쌓냐면 조선시대 유교적 관점입니다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는 가운데서 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가족과 가정 사이에서 복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사정을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결과물이 가족과 관계가 없다 하면 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은 얼마만큼 지금 조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이게 우리 조상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효도를 하면 그 조상은 저에게 그 복을 주겠죠. 그게 운입니다. 이 세상은 참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다 참입니다. 복을 쌓지 않으면 운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이 100%입니다. 인생에서. 운칠 기삼이 아니에요. 복이 전체입니다. 운이 전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운은 장기적으로 쌓인 복이 결실이지 오도수운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쌓는다 해서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운은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지 일순간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운은 우주가 합니다. 참과 거짓을 완전히 구별합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운을 짓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주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 쓰면 끊임없이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우주 복을 쓴다고 하는 것은 모라일체로 살면 우주의 복을 쓸 수 있습니다. 우주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 복은 이 일을 할 때는 개인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복이 쌓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생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리석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산 사람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지식은 바로 창조적 지식입니다. 늙어가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늘고 복이 늘는 겁니다. 만약 성장한 가운데 지식은 늘지 않고 복이 는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 지식을 늘어서 그 지식을 실천함으로 생기는 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젊은 여러분, 나이 든 분이 늙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그 나이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혹시 내 딸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그 삶은 그거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마치 우리 이상으로 생각한 젊은 데 이상으로 생각한 구글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하면 엄청나게 잘랍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좋고 일순간에 기분 좋은 행위 많이 하는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 잘라냅니다. 그러나 회사가 좋지는 않지만 탄탄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몸담을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은 돈을 버는 이것은 복입니다. 운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느꼈습니다. 제가 구급 공무원 들어가서 정년을 했습니다. 복입니다. 저도 구급 공무원 들어갈 때 제가 7급이던 사무관이 아니어서 저 자신은 그랬지만 60살에 정년할 때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저와 같이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서 직장에서 벗어나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감사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온전하게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운이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운을 쌓이면서 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전을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결제하면서 단 한 명도 결제 문서를 보지 않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밥을 많이 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얕봅니다. 저는 계장이 했으니까 결제를 계속 하니까 얕봐요. 저는 한 번도 대우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덕으로 그 운으로 무탈하게 공직에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젊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하고 살면, 즉 우주의 운을 쓰지 않고 자신의 운을 쓰면 금방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우주의 운을 쓰게 되면 소비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사랑을 받으면 참사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행동은 절대로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행동은 우주가 복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운이 다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운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운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고 늘 이렇게 수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대접할 때는 철저히 대접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